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한 대원들이 속속 출국하는 가운데 대회 파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민주당은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과 동해안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대구에서 실종됐던 주민 한 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을 알고도 교육부가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주장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80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하와이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2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원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순간도 잘 이겨냈다며 떠나기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짐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에 모인 잼버리 대원들. 12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장거리 이동도 잦았고 날씨도 무더워 지쳤을 법도 한데 생기가 가득합니다. 대원들끼리 의지를 다지는 구호도 외치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지막을 기념합니다. 대다수는 어려운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좋은 기억이 더 많다며 떠나기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I'm very sad because I had a really good time in the Jamboree. Despite all the things that went wrong, like it was a really fun experience getting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 loved every moment, the nights, the last concert, the first concert, and meeting people, knowing new people. I can choose a moment because it was amazing, everything. 폭염부터 위생 문제까지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마다 힘껏 도와준 한국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I'm so emotional to leave Korea, and I found out that the Koreans are so friendly, and they have tried everything to help the scouts. And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던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을 가진 대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I'm feeling kind of sad because there was a great memory in the Jamboree. It's the best time to talk about the climate change, the global warming. We should talk about the global warming. Now we know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isn't it? We can't blame Korea with this. 인천공항은 대원들이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도록 휴식시설을 보강하거나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폐영식을 끝으로 곧바로 출국하는 참가자들도 있지만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 더 머물며 관광을 즐길 예정입니다. 일부 국가는 항공권을 아직 못 구해서 잔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수고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소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폐영식과 K-팝 공연을 끝으로 새만금 잼버리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운영에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과 태풍까지 다사다난했던 11박 12일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새만금 잼버리는 폭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농지여서 배수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에 대한 시설물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나 개막 뒤에도 야영장 바닥의 물은 다 빠지지 않았고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Yes, it's really hot here. We're not used to it in Belgium. We're not used to it, so it's very warm. 여기에 모기 등 각종 벌레 물림에다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고 시원한 물조차 마시기 힘든 극한의 생존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가장 많은 4천여 대원을 파견한 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조기 퇴영하며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면에 나서며 현장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겁니다. We are seeing around the site some improvements. 그러나 그것도 잠시.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결국 새만금 3만 7천여 대원 전원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숙소를 급히 마련하느라 입국하지도 않은 참가국에 숙소가 배정되는 등 운영 미숙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지자체와 민간 기업, 종교계와 대학, 그리고 시민들까지 팔을 걷고 나섰고 각국 대원들은 주요 관광지와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한국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한 대원들에게 한국에서의 영원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도 4만 3천여 대원들은 포기 없이 도전을 이어가며 환호와 함성, 밝은 미소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잇따른 설화까지 겹치며 여권에서도 문책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작 야당의 셈법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언은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내 성범죄 의혹을 경미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기 철수를 놓곤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일파만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김 장관의 정례 브리핑이 취소되자 사실상 대응 라인에서 배제됐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에 뼈있는 지적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문제점을 살피고 나아가 수장인 장관까지 문책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전략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합니다.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이 일 때 각각 행안부와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이번 사태가 여가부 폐지론으로 이어질 걸 우려해 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주당만 찬성하면 여가부는 바로 폐지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행안부 폐지하자고 그랬습니까?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여가부 책임론은 전국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여야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본 대구 군위군에서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과 봉사자들은 무더위에 바닥까지 펄로 뒤덮인 열악한 환경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쏟아낸 집중호우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제방입니다. 모래주머니로 임시 제방을 설치했고 응급 복구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족 같은 소를 키우던 축사는 진흙으로 뒤덮여 흔적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집 안까지 물이 밀려들어와 가재도구가 온통 뻘로 뒤덮였습니다. 마을을 덮친 물은 빠졌지만 아직 곳곳에는 이렇게 얼음 키를 훌쩍 넘는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중장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사람의 손이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축 늘어진 작물을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냅니다.
참난 맛이야. 정말로 저는 저거 시발 장나라 참난 맛이야. 저는 너무 울고 싶었습니다. 정부의 자원봉사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달 전 대구시에 편입된 군의군의 안타까운 상황에 시 공무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군의가 이제 우리 대구에 한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재난이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근접한 날 전동 휠체어를 타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대구에서 숨진 사람이 2명으로 늘었지만 모두 안전사고로 분류돼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의 단양 팔경 휴게소 인근에서 토사가 유실돼 오늘 밤 9시까지 휴게소 이용이 통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진입로 비탈면에서 흙이 쏟아져 내려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을 지나는 지방도로 인근 비탈면에서 수톤가량의 흙과 돌무더기가 떨어져 일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에 따른 낙석 피해 우려로 당국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충북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청주 방면은 산회면, 보은읍 방면은 내북면 상국리로 우회해 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일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10대들이 전기차를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내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나연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올려 무트로 빠져나옵니다. 50대 A씨가 튜브를 찾으러 갔다가 안 보인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15분쯤. 가까스로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20m를 떠내려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아버지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검은색 전기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바퀴는 튀어나왔습니다. 주유소 기름 가격을 안내하는 간판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고를 낸 건 다름 아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범행에는 중학생 3명도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자 차를 훔쳐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도심 속 아파트 밀집 지역 2,800여 세대와 상가에서는 정전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하는 데는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전기마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 정전이 되었다 그러지. 다 전체적으로 이 상가 전체적으로 불이 갑자기 나가버리더라고. 정전 사고는 인근 건설 현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뚝을 박다가 땅속에 있는 한전 선로를 건드렸고 이 때문에 주변 변압기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을 강타한 산불은 80% 정도 불길이 잡혔지만 아직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80명에 이르렀는데요. 마우이 당국의 산불 사태 대응이 안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하와이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아름다운 서부의 변마을 라하이나는 이제 숫덩이처럼 변했습니다. 자동차는 불에 탄 채 버려졌고 포장도로는 열기에 녹아 흘러내렸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번화했던 상점 건물은 덩그러니 벽만 서 있습니다. Surreal, like sick, like it's like I don't even know how to explain it. It's like a war zone, and you're just like you don't even know how to feel. 라하이나의 경제 중심지인 프런트 거리는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there was bingo nights and trivia nights and such a big sense of community. And although we still have that sense of community, it's not going to be the same for a while. 마우이 섬은 불길이 80% 정도 잡혀 대피령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주민 상당수는 갈 곳이 사라졌습니다. 하와이 당국에 따르면 라하이나 등에서 불에 탄 건물이 1692채에 이르는데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 피마는 이재민이 4,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쉐라톤 호텔 등을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약혼녀와 공동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우이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 대피에 실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 hear there no sirens went off, nothing. We just had to know that ourselves. It was fight or flight with no warning whatsoever. And it spread in the matter of minutes. 급하게 대피하던 주민들이 우회도로에 차를 주차해 길을 막거나 위험 지역에 들어가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앤 로페즈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이번 산불 사태 전후에 걸친 마우이 당국의 대처에 대해 포괄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마우이 섬 산불은 1960년 하와이 섬 힐로에서 쓰나미로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63년 만에 하와이주 최악의 자연재해가 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상 낙원으로 불리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닷새째 대형 산불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나흘간 불에 탄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마우이 카운티가 처음으로 공개한 태평양 재해센터와 미 연방재난관리청의 산불 피해 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기준으로 라하이나 지역에서 불에 탄 면적은 여의도의 3배인 8.78제곱킬로미터로 추산됐습니다. 이 지역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55억 2천만 달러, 약 7조 3,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한인 동포나 관광객의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재산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놀룰루 주재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인 동포나 한국인 관광객의 인명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관광객 수십 명 이상이 마우이 섬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이 한인회 등 현지 동포사회는 한인들 피해 규모가 주택 4채, 사업장 12채, 한인 소유 건물 2채에서 3채 등으로 모두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을 알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피소된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 세종시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단체가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 종강역 일대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측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악성 민원 방지책과 교권 침해 학생 분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 대령 측은 내일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경찰로 사건 자료를 이첩했다가 집단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3의 기관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사법 위반죄 등 대책이 법무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제도화를 위해 넘어야 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1997년 말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자연스레 무기징역이 최고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늘 이어졌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수감 20년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에 형 집행에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의 입법 예고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나눈 뒤 법원이 후자에 해당하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헌법에 부합하는 사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흉악범죄자의 영구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등 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된 데다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교정 관리에 어려움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헌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보다는 인도적이지만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가둔다는 점에서는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 입원제 도입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하자는 건데 환자 동의 없는 입원은 인신구속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 대응력과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법무부의 이딴 흉악 범죄 대책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거센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월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에 어렵사리 합의한 여야는 구체적인 청문 계획 논의 과정에서도 건건이 맞붙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건 물론 인사 조용히 하세요. 일단 진행 좀 할게요. 인사하고 들어보세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동관 후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야당 요구대로 모든 증인을 청문회장에 세울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언론 장악했는지 그런 데서 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합리적 근거에서보다는 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탄압받아 해임된 방송사 사장들을 부르자며 역공을 펴기도 했는데 야당은 본질을 흐리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 자격 문제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안에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 방통위법 취지에 따라 인수위 고문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후보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이 후보자가 자격이 되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자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따져 물으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문 절차 청문을 하면서 그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고. 여야는 이 후보자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해 창과 방패 역할을 할 교육위 소속 의원들까지 청문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건데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여당과 내년 총선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해서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를 여대 야소 구도로 변경하겠다는 건데 KBS와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KBS 보궐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각각 1명씩 추천과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KBS 보궐이사에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고 박문진 보궐이사에는 차기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어 이번 주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와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방통위가 이들의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KBS와 박문진 이사 12명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이런 시도는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붕괴를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MBC를 장악해서 KBS를 장악해서 그들의 나팔수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KBS와 박문진 이사장 등 이사 3명의 해임을 처리할 경우 조만간 여소야대인 KBS와 박문진 이사진 구도는 여대 야소로 바뀔 전망입니다. KBS와 박문진 이사장은 KBS와 MBC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장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미일 3국의 첫 단독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한미일 공조 움직임에 맞서 무력 도발과 같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북핵 대응 공조인 만큼 정상회의를 전후로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이른바 전승절 경축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인 데 이어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응해서 비난 성명이나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모종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상회의를 전후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걸고 넘어지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9일 지도위 서울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전쟁 준비를 더 공세적으로 하라면서 노골적 군사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은 아주 좋은 명분을 삼아서 무력 도발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을 염두에 두고 ICBM 쪽으로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쏘아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공개한 대외 선전용 월간지를 통해 임의의 시간에 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육군이 보유한 대형 수송 헬기 치누크가 2대 중 1대가량은 항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군 당국은 신형 치누크 도입에 나섰는데 5년 뒤에야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프로펠러 2개를 앞뒤로 단 헬기가 지표면에 근접해 낮게 납니다. 동체의 탄약과 유류 등 대형 화물을 연결하고도 거뜬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완전 무장한 병력 33명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7.2톤 수송이 가능한 대형 수송 헬기 치누크입니다. 무장 병력 수송과 침투, 전투물자 공수뿐 아니라 대량 환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치누크 2대 중 1대가량이 멈춰서 가동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치, 코브라, 수리온 등 우리 군 주력 헬기가 70에서 80%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치누크를 운용 중인 육군은 장기 운용에 따른 수리 부속이 단종돼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생산된 지 최대 50년이 넘는 노후 치누크를 대체할 신형 치누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조 4,900억 원을 들여 18대 추가 도입을 완료하기로 한 겁니다. 치누크 헬기의 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신형 기종으로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기종이라도 부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군의 책임도 있습니다. 대규모 수송 능력의 국가재해 재난 시에도 단골 투입되는 만능일꾼 치누크. 우리 군은 모두 42대 치누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형 도입 때까지 당분간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급등한 분양가가 철근 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인건비와 건설 자재가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서울에서는 이미 강북에서도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등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2호선 구의역과 연결돼 천여 가구 규모로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과 광진구청까지 바로 옆에 신축하는 등 복합 단지로 입지가 좋은 편이지만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050만 원으로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에 13,600여 명이 몰리며 30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98.4대 1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뛰어난 입지와 복합단지란 장점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명과 용인에서도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훌쩍 넘기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2억 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 10억 원 미만의 새 아파트를 찾기는 갈수록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처럼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 13.2% 오르며 3,200만 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더 넣어서 공사 품질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구조를 촘촘히 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모두 비용 증가로 기결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모든 공정에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조치는 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58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진주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40만 원으로 분양가는 6,3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음마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7,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N수생 비율이 크게 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따른 첫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더위에 지칠 여유조차 없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긴장도 되고 또 날씨도 덥고 해서 열심히 하기 힘든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교육 현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수능을 5달 남기고 출제기관 수장이 중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수험생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많이 당혹스럽고 그리고 킬러 문제 가이드라는 게 배포가 됐었는데 그 역시도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N수생 비중이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미 재수생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 본수능 때는 30% 중반대까지 예상이 될 정도로. 이제 수험생들의 관심은 다음 달 치러지는 모의평가에 쏠려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관련 홍역을 치른 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평가원 주간 모의평가이기 때문입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능 체제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 기본적인 마지노선부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될 거라고 보여요.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 모의평가를 통해서 실전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첫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80살 전직 카누 선수 등 3명이 탑승해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반세기 만에 달 탐사선을 우주에 띄웠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로켓을 실은 제트기 모양의 기체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영국의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 모선 VSS 이브입니다. 3, 2, 1, release. 이륙한 지 20분쯤 뒤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됩니다. 우주 가장자리인 88km 상공까지 날아오른 우주비행선. 탑승자들은 이 고도에서 몇 분간 무중력을 체험하고 창밖으로 신비한 우주 전망도 바라봅니다. is amazing. Our crew looks like they're having an absolutely incredible time and they are officially astronauts. 이번 우주여행이 특별한 건 민간인 3명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전직 카누 선수 80살 구딘과 카리브 제도 출신 사업가와 그의 딸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은 이번이 7번째지만 민간인 탑승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I'm still up there and it's just amazing that you can land so smoothly on the runway coming back from space. 구딘 씨는 2005년 버진 갤럭틱이 우주 관광 티켓을 처음 판매했을 당시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6천만 원을 주고 탑승권을 샀습니다. 이후 2014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그의 우주여행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I'm hoping that I instill in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as well as people with Parkinson's, that it doesn't stop you doing things that are out of the normal.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은 현재 우주관광 티켓을 6억 원 가까운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장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세 번째 상업 우주 비행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의지는 민간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러시아는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소유지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달의 남극에서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 등을 벌일 예정으로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달의 남극에 오는 21일 러시아 달 탐사선이 첫 발을 디딜 수 있을지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남극과 북극을 비롯해 지구 곳곳의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빨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고 대재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 최대 냉장고인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구촌 폭염을 피하지 못해 평년보다 기온이 38도나 높게 올라갔습니다. 영하 50도는 돼야 하는데 영하 10도 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지난 30년에 비해 6배나 빨라졌습니다. The real concern is that Antarctica stops acting as a air conditioner and it starts acting as a radiator. 북극 빙하는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르면 2030년대에는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알래스카에서는 강물이 한꺼번에 불어 홍수 피해까지 내고 있습니다. And we've never seen the erosion like this before because we've never seen these levels like this.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도 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다음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20억 명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Most of the Himalayan glacier, which is giving water to many Chinese rivers, will disappear by the end of this century. 전문가들은 인류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빙하의 소멸과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한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3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이고 자연지진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62차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치열한 한국 영화 대작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정우성, 유해진 배우가 같은 날 도전장을 냅니다. 정우성 배우는 첫 장편 영화 감독으로, 유해진 배우는 첫 코믹 로맨스로 관객을 만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살아보게? 평범하게요. 죗값을 치르고 10년 만에 출소한 수혁.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혁은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과거의 그늘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데뷔 30년을 맞은 정우성 배우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감독의 이름으로 관객 앞에 섰습니다. 2000년 G.O.D의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2014년 킬러 앞에 노인 등 단편 영화 연출은 해왔지만 장편 영화는 이번이 데뷔입니다. 연출자가 부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럼 제작자랑 같이 자연스럽게 제가 연출을 하게 된 거고, 처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시점이니까 잘 봐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많이 떨리네요. 영화 속 익숙한 소재인 폭력에 대한 고민 속에 정우성의 대역 없는 액션과 함께 김남길 배우는 정형화하지 않은 킬러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우성이 형이 이제 연출하신다고 했던 거에 흔쾌히 어떤 저도 뭔가에 일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배우의 호흡을 알고 연출을 하시니까 되게 명쾌했어요. 뭘 째집어넣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쳐다보거든요. 보호자와 같은 날 개봉하는 달짝지근해는 유해진 배우가 처음 선보이는 코믹 로맨스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집과 회사만 오가는 40대 과자 연구원 치호는 어느 날 무한 긍정 에너지 일영을 만나게 되고 오랜 시간 잊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완득이, 증인의 이한 감독의 작품으로 김희선 배우가 2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고 차인표, 진선규, 한소나 배우가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 설레임을 보는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김희선 씨가 너무 현장에서 너무 잘 받아주시고 또 좋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블록버스터인데요. 혜진이 오빠는 저희 거의 장점은 아는 블록버스터라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영화가 아닐까. 저희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대전에 액션과 코믹 로맨스의 두 영화까지 뛰어들면서 올여름 유례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과학자들이 마치 영화 속 투명 인간처럼 쥐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신약 테스트는 물론 질병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리병 속에서 꺼내든 투명한 젤리 같은 물체. 눈, 코, 입과 팔다리, 꼬리까지 선명한 이것은 다름 아닌 실제 쥐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담그기만 하면 모든 피부 조직과 뼈, 신경, 장기를 투명하게 만드는 용액을 개발했습니다. What we do is converting milk into water, and that requires some biochemical processes including dehydration and dilipidation. 항체 처리를 하면 스캐너를 통해 원하는 조직만 보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직 손상 없이 한 겹 한 겹 세포 수준으로 초고화질의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MRI로는 볼 수 없는 세포 수준의 초기암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직을 일일이 얇게 썰어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했는데 훨씬 편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죽은 동물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최근엔 인체 장기와 조직의 미세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iny small gates people didn't know before in the wall, and these gates can open. When they open, these guys they got in and then they cause brain damage.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와 다발성 경화증 등 뇌질환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시리즈는 학술 권위지 셀 등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경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푹푹 찝니다.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수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충청 남부인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3도, 대구가 23.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를 비롯해 대전과 대구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